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만약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좀 30대에 진입을 했다면 내 집 마련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요즘은 집값이 좀 내려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는 집값이 넘기 힘든 벽처럼 느껴질 텐데요. 이에 정부가 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 분양 주택 50만 호 가운데 34만 호를 이 청년들에게 분배하겠다라는 대책인데 과연 이게 정말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 시장 분위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든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저희 발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고민 생기신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02-2638-3973번 무료 전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부 이 시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있고 거기에 또 이제 금리 인상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하시면서 또 부동산 가격 자체가 좀 빠르게 좀 식어가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죠. 자, 이럴 때일수록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나만의 어떤 냉철한 철학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신다면 부동산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는 이 수요적인 측면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이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자재값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들이 대폭 상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 공급 원가 자체가 최소 50% 정도 이상 상승한 상황입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또 매수 심리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자,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공급할 수가 없겠죠. 금액은 높고 마진율은 적어들고 살려는 사람은 줄고 하다 보면 이 주택은 공급한다라는 게 미리 계획을 세워서 좀 공급을 해놔야 그 계획을 세워놔야 크게 위축됨이 없이 딱딱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축된다 그러면 2년 후, 3년 후에는 어떻게 시장이 변화가 될지를 미리 우리는 좀 점쳐보는 시장을 가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2년 정도를 어떻게 슬기롭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추후 다가올 2년 후, 3년 후에 다시 재정비를 할 수 있고 또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에 한 걸음 먼저 다가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요. 오늘도 좀 유익한 시간 만들도록 성심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1년, 2년 그 뒤를 좀 멀리 내다보자라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혼자 고민하다 보면 그렇게 장기적인 시각을 갖기가 참 힘들잖아요. 전문가와 고민 함께 나누시면서 앞으로의 미래 전망들 더 밝게 밝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02-2638-3973번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2부 첫 번째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요. 네. 한 20억을 한 3년을 갖고 있으면서 네. 경기도 쪽으로 그 병원 하나 지을 땅을 살려고 계속 알아보는데 네. 못했어요. 좀 거기다 부탁한 사람은 그 추진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전화 드렸습니다. 여유 자금을 20억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우선은 병원 설립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토지 구입을 조금 네, 희망하셨던 거예요. 토지나 저 건물 좀 허술하는 걸 우리가 리모델링 할 법 찾고 네, 리모델링 하는데 가능한 꼬마 빌딩을 매수해서
예. 네. 근데 말하자면 우리 집에 애들이 네. 병원 세 사람이 하는데 네. 예, 강남에서 굉장히 크게 치과를 했는데 거기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아이고. 계속 이제 물레나고 물레 가다가 네. 이제 다시 이제 복귀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 3년 전에 20을 갖고 있다. 네. 예, 이번에 병원 한 1,000억 군데 이렇게 하면서 네. 좀 갈라졌어요. 돈이 그래서 10억밖에 없거든요. 아, 그럼 10억으로 이제 다시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현재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이제 그리고 가게를 한 80평 그렇게 얻거든요. 네. 치과 같은 거 할 때는. 네, 네. 그러면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상당히 나가요. 네, 네. 그러면 그 돈 갖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갚는 것하고 똑같고 그동안 집값은 또 오를 것이고. 네. 그래서 여기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네. 부탁한 분은 한 3년 동안 제가 오는 데를 못 오시더라고요. 네. 좀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10억으로 지금 투자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인데 10억 있는데 네. 예, 이제 여기에 대출을 더 법인을 활용하신다는 하니까. 말씀이시죠? 예, 법인을 하니까 네. 지역은 좀- 어느 지역을 좀 보고 계세요? 평택 쪽이요. 평택 쪽으로 보고 계시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자리가 많은 데가 치과가 잘 돼요. 알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보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볼게요. 소장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친척부터 전화 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번에서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예, 아주 속 시원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일단 이제 병원 자리를 보시는 거잖아요. 병원 입지. 예. 세 사람이 병원을 하고 네, 네, 네. 있거든요. 병원은요. 예. 병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입지 선정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네, 어차피 입지 선정이 아니라 입지 선점이라고. 예, 예. 네, 그러면요. 입지 선점. 먼저 자리를 예. 잡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특히나 접근성이 좀 좋은 곳으로 해서 예, 예. 왜냐하면 환자들 보면 보통 우리 일반인들도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해당이 될 텐데 내가 이가 아프면 내가 어느 치과 그리고 뭐 머리가 아프면 어느 내과 뭐 이비인후과 이렇게 가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 이 특히나 이 병원 같은 경우들은 이 환자군들이 그런 경향이 되게 강하죠. 그러면서 예. 이 중증 앓고 있는 그래서 이제 꼭 대학병원을 가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 자녀분들이 하고 있는 치과라든가 피부과라든가 내과라든가 좋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이비인후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접근성이 최우선인 거예요. 일단 가기 편하고 내 눈에 잘 네. 띄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어디 멀리 물어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1차적으로는 다 동네 앞에 아니면 내 생활 반경 안에 다 이렇게 네. 가게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힘들어갖고 3년을 이렇게 글쎄 시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정한 거는 평택 쪽을 정하셨잖아요. 예. 평택을 정하셨는데 일단 요걸 정하기 전에 평택에서도 어느 지역을 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하려고 하면 그냥 무작정 여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실까 봐 예. 추가로 제가 참고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왜 우리 그러니까 의사라든가 아니면 의사 또 개원 앞두고 있는 그런 예비 개원의들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고 보는 사이트가 굉장히 큰 사이트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보면은요, 매 해마다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큰 변화는 없는데 특히나 이제 작년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예. 서울 지역 쪽에서는 예. 1등이 중구예요, 중구. 예. 중구 종로, 을지로 이런 쪽 명동 이런 쪽 있죠? 예. 여기가 1등. 그다음에 2등이 의외로 강서구예요. 강서구. 예. 3등이 강남구거든요. 예. 보면 중구 같은 경우라든가 여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워낙 일자리가 기존에 많았기 때문에 유동인구의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강서구가 좀 특이할 것 같은데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마곡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됐죠.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확 늘어나게 되면서 예. 여기가 이제 2등으로 됐나 봐요. 예. 뭐 서울은 그렇다고 쳐. 우리 집하고 지금 관계가 없으니까요. 아니 우리도 서울했어요. 네네네. 삼풍백까지 맞은편에서 그때 22억 주고 땅만 사가지고. 저기 시청자님. 예. 지금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 예. 말 듣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수도권도 좀 봐야 되잖아요. 서울 이외의 지역은 어디 있느냐. 예. 이렇게 한번 봤더니 1등이 예. 그 남양주 다산 신도시 있죠? 남양주 예, 남양주 다산 신도시. 다산 신도시요. 네, 2등이 하남 미사예요. 하남 미사. 예. 3등이 김포 신도시예요. 예. 이런 걸 보면 어떤 걸 우리가 유추를 해야 되냐면 다 보면 다 신도시잖아. 신도시. 예. 이렇게 신도시에 기존에 나 말고 다른 치과 의원들이 많이 개원을 했을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신도시들은 새로 생기는 거니까 예. 내가 미리 좋은 자리 가서 에헴 하고 자리 잡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래서 그런지 의사들도 이런 쪽들을 먼저 원을 했다라는 거죠. 예. 요런 의미, 지금 요런 의미를 그대로 우리가 평택에다가 대입을 시켜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평택은 어느 쪽이냐 보시면 1등이 왜 평택의 제일 중심은 여기 삼성 반도체잖아요. 평택 고덕 신도시에 보면은 삼성 반도체가 있어요. 예. 여기가 일자리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요. 예. 엄청 많이 늘어나고 이 급여 수준들도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러면서 옆에 또 이 삼성 반도체에 대한 하청 업체들이 또 많이 근무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일자리가 엄청 많이 몰려 있는 곳인데 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 1등이 어디냐면 아까 우리 말했잖아. 이런 데들은 신도시가 좋다고요. 예. 그럼 여기 1등 자리는 여기 고덕 신도시고 2등 자리는 지제역 옆에 새로 도시 개발한 곳이 있어요. 예. 여기가 2등 자리고 3등은 당연히 평택 구도심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의 자녀분들이 찾아갈 곳은 어디냐면 이 구도심도 아니고 힐스테이트 지제역도 아니고 삼성전자 앞쪽으로 있는 고덕 신도시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를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잘 제 의견하고 많이 비슷하게 왔네요. 예. 예. 그러면 이 안에서가 더 중요해요. 예. 이 안에 보시면 예. 우리가 삼성 반도체가 이 아래쪽에 포진을 해 있고 예. 앞에 정문 쪽이 앞쪽으로 메인 출입구 쪽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일반 주거 지역들이 있고 그 앞쪽에 이제 중심 상업 지역들이 막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보시면 삼성 반도체 바로 앞에 있는 이 근린 생활 시설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세대 주택인데 밑에 1층, 1, 2층 근생이 들어가 있고 위에는 이제 주거할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예. 쉽게 말해서 삼성 반도체 바로 앞에 있는 필지들은 되게 필지 가격이 비싸요. 예. 엄청 비싸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는 병원이 들어갈 자리는 아닌 거예요. 예. 여기 어차피 차들만 다니고 사람들이 잘 뭐 다니지도 않아. 예. 실제 치과를 많이 이용할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 이 시리고 막 이제 교정해야 돼. 그러면 아이들 충치라든가 이 교정해야 될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노약자라고 하죠. 예. 그냥 이런 중장년층들은 치과를 웬만하면 안 가는데 아이들이나 약간 노년층들은 치과를 이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또 아직 주택이 아파트가 지어져 있지 않은 저 위쪽들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가서 바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이 아래쪽에 보면은 아파트 입주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쭉. 예. 그러면서 여기 이제 학교들도 막 지어져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아이들도 있고 학교 부지도 있고 뒤에 아파트가 있고 이 고독의 돈을 우리 자녀분이 다 우리 치과가 다 끌고 왔으면 좋겠지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 치과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가형 고객들을 딱 공격 타겟 목표수로 정해놓고 나는 여기 보면 요 길 쪽에 근린 우리 근린 생활 그러니까 근린 상가라고 하거든요. 근린 상업 지역. 예. 근린 상업 지역이 있단 말이야. 바로 아파트 앞에. 예. 예. 여기는
그 삼성 반도체 바로 앞쪽이라든가 저기 메인 중심 상업 지역보다 예. 비싸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파트도 들어가고 예. 뭐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이 아파트들이 입주돼 있는 곳도 있고 또 입주할 곳들도 있고 하면서 여기 앞에 바로 근린 상업 지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자그맣게 자리들을 조성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자리는 필지 가격이 높지도 않고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에 내가 또 지으려고 하면 내가 모르는 분야들도 막 시공까지 해야 되고 되게 골치 아픈 그 경우도 많이 생기실 거예요. 자녀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진료나 할 줄 알았지 집 짓는 걸 알겠습니까? 건물 짓는 걸. 당연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엄청 고민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지어져 있는 상가들을 잘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게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그 고덕 신도시의 삼성 반도체 바로 앞쪽에 있는 상업 지역 말고 예. 그리고 중심 상업 지역 말고 지금 아파트가 서 있는 자리인데 어디냐면 그 호반 서밋 고덕 국제 신도시 에듀파크라든가 파라곤 에듀폴에 뭐 이런 거 있죠. 저는 안 가보고요. 거기 고덕 초등학교라고 있어. 고덕 초등학교라고. 예. 고덕초등. 네, 고덕 초등학교 인근으로 보면 근생 지역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있는 상가 건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내가 이 신도시에서 치과로는 좀 가장 먼저 들어가서 선점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실제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서도 장사를 할 수 있는 뭐 장사라니까 좀 그렇지만 실제 개원해서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익 정도도 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말 잘 기억하셨다가 아니면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자녀분하고 상의 잘해서 좋은 입지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빌딩, 새로운 토지를 좀 매수하시는 것보다 고덕 신도시 내에 마련되어 있는 좋은 상가를 먼저 선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우리 자녀분들과 함께 좀 임장 활동 해보시고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자세한 여러분의 고민 듣고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실 때 문의 주시고요.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적어 보내주셔도 친절하게 김종희 소장의 도움 드릴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고민들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4838번 쓰시는 시청자분 주신 사연인데요. 강남 대치동의 포스코 사거리에 있는 롯데캐슬 109제곱미터에 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거주하시는 집에 대해서 질문 좀 주셨어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롯데캐슬 아파트는 요 포스코 사거리가 이제 여기 위치를 해 있는데 여기에 자리를 하고 있는 이제 아파트가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도상에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단지가 크지를 않습니다. 지어진 지는 거의 한 20년 차 되는 아파트고요. 거기에 세대수 자체가 정확하게는 150세대가 안 됩니다. 150세대 미만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단지가 작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평대 아파트의 가격이 22억에서 23억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매물조차도 많지도 않습니다. 뭐 단지가 작아서도 그렇겠지만 별로 내놓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주로 중대형 평형 위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자, 개요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아파트가 왜 이렇게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지식하에서 따지면 역하고도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니고 주변에 초등학교가 뭐 바로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 단지도 아닌데 이렇게 가격이 높이 형성돼 있다? 다 이유가 있겠죠. 보시면 입지적인 측면으로 먼저 살펴보게 되면 자, 우리가 대한민국 일자리 하면 어디야? 서울이 제일 많겠죠. 서울의 또 대표적인 일자리 지역하면 강남을 떠올리는데 강남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일자리라고 하면 이 테헤란로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바로 이 테헤란로의 수많은 일자리를 아우르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의 산실이겠죠. 서울에서 가장 최상위 학군을 유지하고 있는 게 강남 학군인데 일자리에 더불어서 최상위 학군을 가지고 있고 휘문고라든가 대청중학교라든가 대연초 아래쪽으로 보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8학군 명문 학교 고등학교들이 다 포진을 해 있고요. 거기에 대치동 이 대치동 학원가가
뭐 도보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이 대치동 학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일자리와 학군, 학원, 그러니까 학군을 다 한꺼번에 아우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은 그런 것들이 이 가격을 탄탄하게 받쳐준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이제 개발 호재가 되겠죠. 자, 개발 호재. 용산과 더불어서 강남이 삼성역 일대는 어마무지한 호재들이 많이 있죠. 일단 교통부터 보시면 크게 GTX가 환승이 되는 정도의 이 GTX가 깔린다고 하면 외부에서 우리 이쪽으로 이 롯데캐슬 아파트 반경으로 들어오게 되는 유입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접근성이 개선이 되니까.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졌죠.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하는 대규모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GBC라고 해서 현대자동차의 또 사옥 그 이후에 또 아주 굉장히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고요. 뭐 다음으로 보실 게 영동대로의 지하가 지하화 작업을 통해서 메머드급의 도시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일자리 자체를 뭐 20만 개를 확 증설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3인 가족, 뭐 2인 가족 기준만 해도 40~50만의 인구가 그냥 유입이 된다라는 소리죠. 없던 인구들이. 그러면 주변으로 당연히 그 호재들은 퍼져나갈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멀지 않은 곳에 우리 아파트가 작지만 단단하게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이제 사연에서 강조드릴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특히나 이런 강남 3구 있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평가했던 그런 일반적인 잣대를 대고 평가를 하면서 물건을 찾든가 아니면 내 물건을 정리하든가 이러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특수성이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뭐 일자리가 됐든 각 그 지역에 맞는 내 아파트에 맞는 주변의 상권이 형성이 돼 있다든가 여러 가지 특수성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지 않고 그냥 뭐 초등학교 품고 있지 않고 작은 단지고 역하고 멀고 이렇다 해서 뭐 요즘 같은 부동산 조정장에 던진다? 2~3년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격이 조금 조정된다라고 하면 그냥 들어가셔도 무방한 거예요. 어차피 갖고 있으면 이 시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그런 것처럼 아까 제가 인사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급적인 측면은 지금 많이들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요적인 측면만 그렇지 공급도 지금 위축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느 순간 되면 공급이 끊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에헴하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소리인 거예요. 일단 이런 것들 명심을 해보시고 롯데캐슬 아파트는 작지만 단단하고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향후 전망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맑다라고 맑음에 대한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헤란호를 끼고 있는 그 입지적인 내용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선 지금 거주까지 하고 계시니까 마음 편하게 또 보유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3989번 유료 100원의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들 좀 살펴보고 있거든요. 다음 문자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2362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안산시 초지동에 그린빌 주공 15단지를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번에는 매수 목적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 시기에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그린빌 주공 15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평형대로 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인데요. 여기 호수동이라 안산의 이제 구도심이 되겠죠. 호수동이라든가 초지동 이쪽에 이제 위치를 해 있는데 안산의 그린빌 주공 15단지 이제 아파트를 보시는 건데 요걸 매수 지금 고민을 하시는데 일단 당연히 투자로 지금 매수를 하신다고 한 거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거주라고 한다고 해도 약간 물음표가 생기는 게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족이 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자녀도 있고 뭐 그렇게 그러면 이 그린빌 주공이 지금 맞지 않는 상황인 거거든요. 굉장히 작은 평형대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이렇게 호수동 쪽으로 넘어와서 좀 넓은 아파트들을 고민을 하셨겠지만
내가 그린빌 주공 15단지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자녀가 많지 않은 2인 가족 내지는 3인 가족이실 텐데 그런 분들이 굳이 거주를 하신다고 해도 저는 좀 의문점이 생기는 게 첫 번째로 보시면은요. 일단 이 지역 자체, 안산 지역 자체는 이 안산 지역 자체가 뭐 위쪽에 시흥시까지 포함이 되겠죠. 부동산 상승 장애에 더불어서 우리가 가장 큰 또 호재가 있던 게 신안산선이 되겠죠. 이 신안산선의 호재를 사실은 지금 가격이 다 거의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부동산 상승 장애에 더불어서 신안산선의 개발 호재까지 지금 가격에 붙어 있는 거예요. 뭐 우리 그린빌 주공 15단지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주변 지역 전체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단기간에 상당 폭으로 지금 상승한 상태예요. 그런데 쭉 이 가격이 상승된 가격이 유지할 것인가? 지금 요즘 보면 가격들이 많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에서도 저는 2020년 정도 가격으로 후퇴를 해서 왜냐하면 2021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20년도 가격으로 후퇴해서 지금 가격에서도 저는 15에서 한 20% 정도가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뭐 이거는 뭐 한번 나중에라도 이걸 돌려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거 하니? 오른 가격을 이 상승해 있는 상승 가격 자체를 받쳐줄 만한 경제적인 어떤 여건 기반 이런 것들이 변화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게. 서울 같은 데는 일자리들이 생기거나 뭐 판교 쪽에 일자리가 생긴다, 마곡 산업단지가 생긴다, 뭐 이렇게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는데 안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탄탄하게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특별하게 뭐가 바뀌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 아래쪽으로 반월공단 아래쪽으로 보시면 시와 멀티 테크노밸리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시와 MTV라고 하는데 이쪽 보시면 바다 뷰를 보게 되면서 신축으로 아파트 내지는 도시형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새로운 테크노밸리 관련한 일자리도 생기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생기는 일자리, 추가적으로 생기는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굳이 우리 동네 쪽으로 이 초지동 쪽으로 구형 아파트들 쪽으로 올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바다 뷰를 쫙 볼 수 있는 신축 쪽으로 더 가까이 위치를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공단에서 아래쪽으로 바다 쪽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새로 생기는 신규 일자리 수요라든가 그러니까 신규 유입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신규 수요를 이쪽에서 신축들이 다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가격이 올라와 있는 이런 구도심에 있는 뭐 20년 차, 뭐 25년 차 되는 오래된 기축 아파트들은 지금 오른 가격을 버틸 만한 그런 제반 여건들이 탄탄하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격보다도 한 15에서 20% 정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한 건 떨어지더라도 과거의 2017년, 18년 가격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신안산선이라는 게 개통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 신안산선의 편의성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힘은 될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매수한다? 저는 지금 당장 뭐 제가 아직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라고 한다고 해도 지금 말고요. 내년 봄 시장이나 조금은 더 기다리시는 게 왜냐하면 한번 하향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아직 뭐 이사철 지금 가을 이사철이 있겠지만 봄 이사철까지는 한번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또 그때 마음 바뀌어서 이 MTV 쪽에 신축으로 해서 또 들어가실 수 있는 마음도 또 바뀌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라. 당장 결정하지는 마시라는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 매수 시점이 아니다. 천천히 기다려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고민해보시고 언제든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무료 전화 이용하세요. 02-2638-3973번 무료 전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자도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4671번 쓰시는 시청자분 주신 사연입니다. 원효로 4가에 다세대 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거든요. 원효로 4가라고 좀 뭉뚱그려서 주셔서 정확한 주소가 없긴 한데 아마 이 용산 지역의 미래 가치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소장님 바로 좀 짚어주실까요? 원효로 4가에 아마도 문의 주신 내용은 지난주에 발표가 됐죠. 모아타운 이제 지정이 돼서 발표가 돼서 아마도 그러면서 향후 전망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지역은 횟수로 한 4년 전인 것 같아요. 18년 정도에 18년 아마 이때쯤일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좀 추천드렸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투자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성심여고 앞쪽으로 해서 요렇게가 지금 요번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죠. 그러면서 상당한 기대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 모아타운이에요. 뭐 전망을 물어보셨다고 하면 굉장히 밝다. 먼저 밝다라는 거를 맑음, 뭐 흐림, 뭐 맑음 이런 걸 했을 때 이게 맑다라는 햇님을 한번 크게 그려놓고요. 맑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건 아직도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신길 뉴타운이다 아니면 기름 뉴타운이다 이런 것들 보면 뉴타운 아니면 재개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개발이라고 하는 건 전면적으로 그냥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노후주택하고 신축하고 혼재가 돼 있단 말이죠.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전면적으로 밀어버리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에 맞는 개발형을 대입을 해서 얘는 이런 식으로 개발하고 얘는 이런 식으로 개발하고 해갖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아파트 타운을 조성해서 뭐 녹지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공동으로 지하로 해서 같이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타운을 조성하는 거죠. 뭐 브랜드가 다른 아파트들을 하나의 이 단지로 만들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 모아타운은 말 그대로 모아주택들을 모아서 타운으로 형성하는 건데 이 모아주택들에는 자율주택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또 가로주택형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4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짓는데 어느 모아타운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가로주택으로 하고 여기는 자율형으로 하고 이쪽은 뭐 소규모 재건축 여기는 소규모 재개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타운으로 묶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침 오늘이 그 2차 모아타운 서울시에서 2차로 지정한 날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는 거네요. 10월 27일, 2022년 10월 27일 오늘을 굉장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 건축의 노후 연수는 일반 재개발하고는 다르게 요는 20년을 채우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여기 노후도를 보게 되면 자율주택형하고 가로주택형 같은 경우들은 노후도 자체는 57%, 나머지는 이제 67%가 해당이 되는데 제가 권리산정 기준일을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따져봐야 될 게 권리산정 기준일로부터 2년 동안 이 모아타운 대상 지역으로 선정은 되었을지언정 뭐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승인 신청을 해서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정이 2년 동안 안 된다. 혹은 관리계획
관리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는 지역들을 포함해서 모두 다 그냥 자동으로 그냥 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권리 산정 기준도 그냥 없어지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제가 요것들을 쭉 일일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의 형태들로 개발을 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다. 지금 이 원효로 사가 보셨던 지역이. 그렇다고 하면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소규모 재건축으로 해야 되는데 상황이 맞지 않네. 그래서 여기 아웃.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이 이 궁금해하시는 예를 들어서 이 원효로 사가에 이번에 2차에 선정된 이 모아타운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가로주택 지역의 특성으로 봤을 때 자율이라든가 뭐 두세 필지 합쳐서 하는 이런 굉장히 소규모적인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 대부분이 이렇게 가로주택형 모아주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다고 보면 노후도가 57%를 맞춰 이상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뭐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70% 이상의 노후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던 해지 자체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2년 동안 지정이 안 되거나 관리계획 수립조차 되지 않는 지역으로 배제가 될 수 없고 가로주택형으로 해서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역을 좀 크게 본다라고 하면 이 아래쪽에 보면은 풍전 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요. 이 앞에 산호 아파트도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이쪽에 보면은 현대자동차 쪽에 지구단위 계획이 되면서 그 현대자동차 부지가 있습니다. 뭐 강남에만 있는 삼성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서 고층 빌딩으로 일자리로 탈바꿈할 곳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아래쪽이 바로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되면서 아파트촌으로 다 바뀌고 일자리들이 새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원효로 사가 같은 요 자리 같은 경우는 지대가 이 강변북로라든가 산호아파트 쪽보다 이 지대가 굉장히 이쪽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 자체가 상당히 높은 지역에서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높은 고층으로 짓지를 않더라도 충분히 조합원들에 대한 주택 같은 경우는 한강 조망을 쫙 볼 수 있는 굉장히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 신축으로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햇님을 크게 그려놨던 거고요. 시청자분께서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맑으니까 뭐 충분히 잘 가져가면서 기분 좋게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면서부터 밝은 해 모양을 좀 그려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밝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보유하시면 좋겠다 조언 드렸어요. 기분 좋은 상담 내용이 된 것 같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889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신길 뉴타운 내에 더샵 파크 프레스티지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에요. 얼마 전에 입주를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새로운 신축 아파트 신길 뉴타운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신길 뉴타운이 정말 황골탈퇴를 했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신길 뉴타운이 되는데 과거에 굉장히 그 영세한 주택들, 노후주택들, 저층 이런 주거들이 막 밀집이 돼 있다 보니까 안 좋은 사건 사고들도 많이 생겼었고 뭐 우리가 뉴스들로 확인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안 좋았던 곳이 이렇게 뉴타운이 지정이 되면서 아까 우리 모아주택하고 다른 건 모아주택들이 모여서 모아타운.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들이 모여서 뉴타운 이렇게 된 건데 일단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요. 총 16개죠. 1구역부터 16구역까지 16개 구역이 있었는데 여기에 1구역하고 6구역, 여기에 16구역.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제가 됐죠. 여기만 빼고 나머지 지역들 그리고 안쪽으로 좀 보시면 여기 도림초등학교 앞쪽으로 있는 여기 15구역이라든가 뭐 여기 우신초등학교 쪽에 있는 2구역이라든가 아래쪽에 4구역 그래서 2구역, 4구역, 15구역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뭐 그 사업의 진행 속도는 제가 체크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역들은 다 지금 입주해서 준공해서 입주까지 다 맞춰진 상태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지금 더샵 파크 프레스티지
요 아파트는 신길 뉴타운 3구역이 되겠죠. 3구역을 재개발해서 이제 들어간 이 신길 뉴타운 10개 구역이 준공을 해서 입주가 다 이제 완성이 됐는데 이 아파트들 중에서 가장 신축이죠. 가장 최근에 입주를 마친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장 신축이다. 그러면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자, 우리가 신축은 부동산 경기가 꺾이거나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거나 꺾일 때는 버티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요. 상승할 때는 치고 올라가려는 힘이 굉장히 강한 게 이 신축의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샵 파크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자, 이 신길 뉴타운 중에서도 신축이지만 이 신길 뉴타운 중에서도 가장 새 거란 말이죠. 가장 새 거. 그러면서 기존에는 어떤 그 지하철역까지의 접근성이 조금은 힘들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신림선이 생겼죠. 신림선이 생기면서 물론 신길 뉴타운 내에는 워낙 넓은 범위이다 보니까 평지에 있는 것들도 있고 좀 언덕에 있는 것들도 있는데 우리 아파트는 조금 언덕에 있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동안은 지하철역을 이용할 게 거의 없었는데 도보로 충분히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신림선이 생겼다. 바로 여의도로 이어지는 그런 굉장히 교통의 호재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축이 이런 부동산 하락기라든가 상승기에 이런 힘들이 있는데 추후에 이 신축의 힘이 그러면 얼마까지 그런 힘들이 갈까? 일반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요. 짧게는 3년에서 5년 정도가 가게 되는 거고요. 서울에서는요.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를 이 신축의 힘으로 그냥 쫙 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준공한 지 7년 된 아파트도 그냥 신축 아파트다라고 신축급의 아파트다라고 명명 짓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신축의 힘은 강하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네. 인사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급에 대한 위축이 지금 상당히 이 공급적인 측면도 우리는 따져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약 2, 3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우리 아파트는 지금 초신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신축의 힘, 뭐 짧아도 5년이거든요. 짧아도. 그러면 우리 신축의 힘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 공급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어디서? 특히나 고질병처럼 되는 서울의 이 지역이라는 곳은 고질적인 병이에요. 수요가 항상 공급보다 많습니다. 꼭 서울 사람들만 서울에서 집 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수도권에서도 경기 인천에서도 서울 들어오려고 하고 지방에서도 서울 들어오려고 하고 심지어 저기 외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도 서울, 강남 아니면 서울 지역으로 꼭 들어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 수요는 서울 사람만의 수요가 아니다. 서울 수요는 전 세계의 수요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시간 뭐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힘, 파크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것도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티는 힘이 상당히 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락기에는. 상승기에는 튀고 나가려는 힘이 엄청 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충분히 더 보유하시면 기분 좋게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셔도 좋은 거고요. 만약 매수를 좀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전 아마도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뭐 전문가들마다 다른 얘기들 또 학설마다 다른 얘기들을 하겠지만 저는 이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공급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니까 뭐 늦지 않게 매수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축 아파트의 장점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어요. 만약에 보유하신다면 기분 좋게 가져가셔도 좋다라는 상담 드렸으니까 마음 편하게 보유 계획 세우시고요. 다음 문자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2846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시흥시 장곡동에 진말 4만 한진 아파트 105제곱미터를 전세로 임대 주고 있습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전세 임대 주고 계시니까 투자 목적으로 좀 시세 차익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쯤 한번 매도를 해야 할까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보시면 시흥 장현지구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지역을 보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시흥 장현지구에 한진 아파트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지역은 뭐 그냥 보시는 것처럼 베드타운이에요. 베드타운.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산업 일자리 우리가 포진되어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안산, 메인 쪽은 이제 안산이 되는 거고요. 이쪽에 남동공단 쪽이 또 있겠죠. 그리고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 일부가 있으실 거고. 그러니까 이런 쪽의 일자리들을 출퇴근하기 위한 그냥 베드타운의 형성이 돼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렇게 서해선이 가다가 위쪽으로 해서 광명 쪽으로 꺾어지면서 신안산선이 이제 교통의 갈증을 해소를 해주는 거고. 이렇게 되면서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짚어볼 게 있습니다. 짚어볼 게 뭐냐면 한진 아파트 같은 경우 뭐 이 지역 아파트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같은 가격의 흐름을 보일 건데 이 주변 지역이 지난 10년간의 가격의 변화를 가격 추이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요. 요 30평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5천에서 뭐 한 6천 정도 되겠죠. 요 금액이 그냥 꾸준히 왔던 거예요. 꾸준히. 거의 10년간. 그랬다가 2020년부터 조금 오르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확 오른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돌파를 했냐? 5억대를 돌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억 초반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자, 우리가 아까 안산 쪽에 얘기를 할 때 여건 자체가 이 올라간 집값을 받쳐줄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변화된 건 없어. 이 서해선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광명으로 빠지는 신안산선으로 연결되는 거 이거는 지금 20년, 21년에 다 반영이 된 거거든요. 부동산 상승기에. 그러면 뭐 그거는 좋다. 그건 좋아. 그러면 요즘 들어서 아마도 뭐 이건 충분히 예상 가능할 텐데 제가 직접 실거래를 지금 찾아보지는 못했거든요. 분명히 가격이 올해 들어서 올 뭐 하반기 이제 3, 4분기 들어오게 되면서 가격이 꺾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에 여기서 중요한 건 전망보다는 가격의 하락폭이 어디에서 멈출까 이걸 전망해 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다시 반등하기에는 단기간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하고는 다르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새로 공급을 한다라고 해도 있는 거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소요가 엄청 많고 한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아파트들이 신축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지들도 주변에 엄청 많이 포진을 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말고도 앞으로 신축 아파트들이 우리하고 비슷한 유형의 아파트들이 엄청 많이 들어설 곳들이 주변에 많이 포진을 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5억대를 돌파했다고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한 20% 정도가 더 하락을 해서 한 4억 저지선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이 4억 저지선은 어떤 저지선이냐? 2억 5천에서 4억 쪽으로 해서 한 1억 5천 정도는 상승한 금액은 말씀드렸죠. 여기 신안산선. 요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혜다. 그 정도로 해서 4억 정도에서는 저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데 질문이 뭐였었죠? 어찌됐든 여기에 대한 향후 전망, 보유시 향후 전망이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뭐 매도하실 수 있으면 지금 현재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뭐 매도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가격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매도 계획 세우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빠르게 좀 행동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과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 그리고 내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해결하실 수 있는 이때 대면 상담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소장님 간략하게 좀 안내 부탁드려요. 네. 지금도 아주 숨이 다 차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빠르게 치고 나왔는데요. 1대1 상담 시간을 통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떻게 요즘 같은 경우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저는 요 2년 정도 앞으로의 향후 24년까지의 요 2년이 여러분의 20년의 부동산 어떤 그런 것들을 좌우할 것 같으니까요. 신청 많이 하셔갖고 제 얼굴 뵈러 꼭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의 20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열어둘 테니까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